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이런 거 보면 제가 이거 읽을 때 나의 건강에 꼭 한번 감사하면서 그렇게 같이 행복과 기쁨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긍정학어는 The power is in you. 힘은 당신 안에 있다입니다. 마법의 책이라고 해서 에콰도르에서 영업 강부인 마리아 이사벨로부터 온 죄송해요. 영어 강부인 마리아 이사벨로부터 온 편지입니다. 2006년 유방암 진단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누이가 루이스 A의 힘은 당신 안에 있다를 주었는데 마치 마법처럼 느껴졌습니다. 치료를 시작하면서 나는 책의 내용을 기억했고 루이스가 말한 것을 모두 실습해 보았습니다. 결국 쉽게 치료를 마칠 수 있었고 암에서 회복됐습니다. 누구라도 암에 걸리면 암에 걸린 이 상황이 상상할 수 없이 좋은 것을 얻기 위한 기회이며 우리가 살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암에 대해 그런 태도를 취했고 모든 것은 멋지게 변했습니다. 치료를 시작했을 무렵 나는 동네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화훼 농장에서 일을 계속하며 집의 리모델링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건강도 좋아질 것이고 내 삶도 멋지게 될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내 생각이 맞았습니다. 나는 이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더 많은 기회를 누리게 됐으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신이 루이스 헤이의 책을 내게 지어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신과 루이스 헤이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여러분도 건강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확신하자고요. 건강도 좋아질 것이고 여러분의 삶도 멋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생각도 여러분의 생각도 맞았습니다. 이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더 많은 기회를 누리게 됐고요. 오래오래 여러분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냥 시술 안 하고 뭔가 결정을 내리니까 저도 마음이 홀가분하고 근데 제가 병원 저희 한의원 갔더니 물론 거기도 영업을 해야 되긴 하니까 근데 시술 안 하길 잘했어요. 이 정도로 시술 안 하셔도 돼요 라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사람의 그 통증이라는 게 되게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의사 선생님도 그때 저한테 사실 30대가 시술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하지만 당신의 허리는 30대의 허리가 아니다. 통증이 너무 심하다면 하는 것도 방법이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도 이직도 앞두고 있기도 하고 제가 통증이 어쨌든 4개월째 계속 그 같은 강도의 통증이 계속되는데 너무너무 괴롭더라고요. 좀 마음도 약해졌던 것 같기도 하고 걱정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새 직장 가는데 거기서 내가 아프다고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데 또 생각했어요. 아프다고 말하면 또 어때? 일에만 지장 크게 없게만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이 또 들어서 역시 사람이 좀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긍정학원 함께 할게요. 나는 매일매일 기분이 더 좋다. 나는 나이와 상관없이 늘 아름답고 힘이 있다. 나는 건강 상태가 매우 좋으며 건강미가 넘친다. 내 몸은 빠르게 치유된다. 나는 에너지와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 죄송합니다. 네. 사랑으로 채워진 나의 생각에 내 면역 체계를 강화시킨다. 나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늘 안전하다. 나는 건강하고 온전하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나는 내 마음에 드는 날렵한 몸매를 가지고 있다. 나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내면의 의식 패턴을 기꺼이 내려놓는다.
나는 내 몸의 경이로움에 늘 감사한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며 내 몸을 소중하게 대한다. 나는 내 인생을 사랑한다.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안전한 일이다. 나는 건강하고 온전하며 완전하다. 나는 이 상황을 만들어낸 패턴을 해결하기 위해 내면으로 들어간다. 나는 이제 신성한 치유를 받아들인다. 나는 항상 완전히 편안하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나를 만지는 모든 손은 곧 치유의 손이며 사랑만을 표현한다. 내 수술은 빨리, 쉽게, 완벽하게 진행된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나는 점점 더 건강해진다. 이제 좋은 건강은 나의 것이다. 나는 과거를 흘려보낸다. 네, 오늘의 긍정학원시 몇 분이지? 안경을 안 끼면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15분이군요. 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제는 이거 이제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부자들은 세금을 다 내지 않는다. 다 내지 않는 말이죠. 이렇게 되면 편법을. 부자들은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해. 돈을 쓸 때도 세금을 내야지. 저축을 할 때도 세금을 내야 되고 심지어 죽을 때도 세금을 내야 한다.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은 그러지만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보다 세금을 적게 내지 라고 했어요. 그럼 세금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여기 그 63페이지 보면 먼저 결론부터 먼저 내고 들어갈까요? 20년 전 그리고 오늘이라는 요 코너에 세금 세계 각지에서 정부가 확대되며 점점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돈은 어디서 구하는가? 대개의 경우 그런 돈을 뽑아낼 때라곤 중산층밖에 없다. 즉 근로자가 타깃이라는 얘기다. 오늘날 각국의 정부는 물론 전문 투자자와 사업체 소유주도 선호한다.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그들에게서도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법을 본래 의도 그대로 즉 경제를 구축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국가에서는 전문 투자자와 사업체 소유주에게서 아주 적은 수준의 세금만을 걷어간다. 뭔 말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아빠가 세금 때문에 고생하는 게 아빠가 돈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가요? 얘야, 세금은 돈이 너를 위해 일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있어.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란다. 나는 오늘 네가 아직도 돈에 대해 배우겠다는 열정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 그들은 학교에 가고 전문 지식을 배우고 직장에서 재밌게 일하고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하지. 그러던 어느 날 눈을 뜨면 심각한 재정적 문제에 빠져 있다는 걸 알게 된단다. 그러면 그때부터 정말 일을 그만둘 수가 없어. 그게 바로 돈이 너를 위해 일하게 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는 돈을 위해 일하는 법만 아는 데 따르는 대가다. 자, 아직도 배우겠다는 열정이 있니? 배우겠다는 열정이 있으니까 네,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이제 그만 일하러 가렴. 지금부터는 돈을 주지 않겠다. 뭐라고요? 잘못 들은 게 아니다. 오늘부터는 시급을 주지 않을 거야. 매주 토요일마다 예전처럼 똑같이 3시간씩 일을 하겠지만 이제부터는 1시간에 10센트도 받지 못할 거야.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하지 않았니? 그러니 난 네게 돈을 주지 않을 생각이다. 마이크에게도 이미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 그 애는 벌써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을 게다. 한 푼도 받지 않고 공짜로 통조림통 먼지를 털고 선반을 정리하고 있지. 너도 빨리 가게로 돌아가렴. 그건 불공평해요. 일을 하면 당연히 돈을 주셔야죠. 너는 내게서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그걸 지금 배우지 못하면 나중에 커서 오늘 아침에 네가 여기서 봤던 생명처럼 될 것이다. 돈을 위해 일하면서 내가 자르지만 않기를 바라는 거지. 혹은 너희 아버지처럼 돈은 많이 벌지만 빚만 잔뜩 쌓여서는 돈만 더 있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게 네가 바라는 거라면 처음 약속대로
시간당 10센트를 주며. 그게 아니라면 대기 어른들이 하는 일을 할 수도 있다. 보수가 너무 적다고 불평하면서 이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찾는 거지.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이걸 사용하렴. 부자 아버지는 내 머리를 가볍게 두드렸다. 이걸 사용하렴. 잘만 사용하면 곧 내가 준 기회에 감사하게 될 거다. 그리고 커서 부자가 될 테지. 나는 멍하게 서 있었다. 아무것도 못 받고 일을 해야 한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다. 시급을 올려달라고 부탁하러 왔는데 반대로 공짜로 일을 해줘야 할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부자 아버지가 다시 내 머리를 톡톡 치며 말했다. 이걸 사용하려무나. 자, 빨리 일터로 돌아가렴. 부자는 절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나는 가난한 아버지에게서 가난한 아버지에게 내가 돈을 받지 않고 일한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가난한 아버지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테고 나는 나 자신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아버지에게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그 뒤로 3주 동안 마이크와 나는 매주 토요일마다 3시간씩 돈을 받지 않고 일했다. 별로 힘들지 않았고 곧 익숙해졌다. 다만 친구들과 야구를 하는 게 그리웠고 만화책을 살 수 없다는 게 아쉬웠다. 세 번째 정오쯤 부자 아버지가 가게에 들렀다. 주차장에 그분의 트럭이 멈춰서더니 엔진이 꺼지는 소리가 들렸다. 부자 아버지가 가게로 들어와 마티니 여사를 포옹하며 인사를 나눴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뒤 부자 아버지는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 2개를 꺼내 값을 치르고는 마이크 하나를 불렀다. 아이스크림 먹고 싶네. 잠시 산책하자꾸나. 우리는 잽싸게 자동차를 피하며 길을 건넌 다음 너른 풀밭을 가로질렀다. 어른들 몇 명이 소프트볼을 하고 있었다. 부자 아버지는 외따로 떨어진 피크닉 테이블에 앉아 마이크와 내게 아이스크림을 건네주었다. 일은 잘하고 있니? 네.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배운 건 없고? 부자 아버지가 물었다. 마이크와 나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어깨를 으쓱하고는 동시에 고개를 가로저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의 소제목은 삶에서 가장 큰 함정 피하기입니다. 자, 제가 정말 이 안경을 쓰고 싶지 않았지만 이 안경을 쓸 수밖에 없는 시간이 왔네요. 제 모습이 다소 우스꽝스럽더라도 이해해주세요. 오늘 이 포린에서 지금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짜잔. 뭐야 이거 압구정 여신강림? 뭐지? 포린에서 지금 이게 원래 유료 콘텐츠 사이트인데 요거를 같이 봐서 어디 갔어? 조직문화 스토리 같이 이렇게 챌린지 요거를 참여 기간부터 아이고 얼마 남지 않았네. 요거를 스토리를 왜 이래?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들도 여기 포린 치면 들어가실 수 있거든요. 그냥 포린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가 다 유료 콘텐츠인데 조직 문화와 관련된 4개의 스토리가 무료로 공개됩니다. 그래서 미션 스토리를 읽고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에 포린 해시태그와 함께 배운 점 느낀 점을 미션 스토리 캡처와 함께 올려주면요. 5명 추첨해서 100조가 링거의 신간 요즘 팀장은 이렇게 일합니다. 이걸 도서로 선물로 드린대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책 이렇게 할걸. 네, 요거 나도 이벤트 해야겠다. 그리고 제가 이거 곧 유튜브에 올릴 건데 지금 모빌리티의 투자라는 책이거든요. 지금 제 안경밖에 안 보이시죠? 제가 이 안경이 정말 안경밖에 안 보여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지금 진짜 안 보여요. 앞이 보이지 않아서. 이제 요거 혹시 책을 읽어보고 싶으신 분은 이게 팀장이 된다는 것 이 책이 있고 구글이 찾은 최고의 팀장 조건 8가지. 꼭 팀장이 또 회사에서만 팀장일 필요가 있나요? 우리는 가정에서 다 팀장이잖아요. 더 나은 결과를 만드는 좋은 피드백이란 무엇일까? 좋은 피드백.
예쁘게 잔소리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피드백을 한다는 것, 어떤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난감한 상황에서의 피드백 A to Z. 이렇게 하면 총 6화가 4개의 스토리가 무료로 공개되는군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여기 콘텐츠 괜찮아요.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 책도 받으면 좋잖아요. 미션을 잘 해내주시면 또 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한번 받으시고, 저는 오늘 제가 사표된 팀원에게 팀장이 한 말, 제가 냈을 때 팀장이 했던 말과 비교를 해보면서 읽어보려 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 오늘부터 팀장이 되었습니다. 사라에게 얘기를 해줘야겠구나. Sarah Lisa, today's story is about what the team leader said to the team member who resigned. 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팀장이 됐고 동료들의 축하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걱정도 피어오릅니다. 벌써부터 새 팀원들이 인사를 하러 오는데 어떡하지? 팀원들에게 인정받는 성공하는 팀장이 되고 싶으시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두려움이 앞서신다고요? 적응하기도 전에 팀원의 사표를 받으신 분도 계시다고요? 사실 저희 지금 부장이 이래요. 인사가 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사표를 내버렸어요. 일주일 만에. 충분히 그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팀장이 어려운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팀장을 포괄하는 리더의 본질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리더는 스스로 일해서 성과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성과를 내는 사람입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일을 잘 맡겨서 그 일을 성공하도록 만드는 게 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팀장과 같은 리더에게는 구성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저는 이랜드 그룹에서 16년 동안 5개의 법인 HR 총괄실장과 팀장, 부서실장, 비서실장 일하면서 조직 문화를 경험했고 2019년부터는 성장하는 브랜드 회사인 블랭크 코퍼레이션의 리더와 구성원의 성장을 이끄는 인하우스 코치라는 직무를 만들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조직 내 인적 자본 확충을 위한 활동이라고 합니다. 가장 관심을 두는 부분은 조직의 영향력을 크게 끼치는 리더의 성장입니다. 리더의 성장. 멤버 코치, 조직 멤버 코치 이런 일인가 봐요. 되게 큰 회사인가 보다. 이런 것도 있는가 보니까. 이를 위해 리더들을 대상으로 코칭 리더십, 피드백, 조직 문화 그리고 조직 학습을 가르치고 코칭 대화를 통해 이들이 스스로 깨닫고 성장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리더의 범위는 아주 넓습니다. 팀장, 선배, 점장, 지역장, 파트장, 본부장, 임원, 대표 등이 모두 리더에 포함됩니다. 이런 리더들은 자신의 권한과 영향력을 발휘해서 구성원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달성한 성과의 합, 즉 주어진 목표 대비해 조직이 이룬 성과가 리더의 성과가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리더는 성과만 내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회사를 떠올려 보세요. 성과 잘 내고 잘 나가는 임원 중에 좋다, 훌륭하다는 평가를 내리기 어려운 분들이 꽤 있으시죠? 반대로 정말로 좋은 리더인데 어느 순간 한 직으로 밀려나거나 보이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인정받는 팀장은 어떤 기준일까요? 팀장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내는데요. 어떤 팀장은 구성원을 성장시켜서 성과를 만들어내고 또 다른 팀장은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물론 모든 팀장은 이렇게 항변할 겁니다. 나는 후배나 부하 직원을 도구로 생각한 적이 없다. 하지만 이 말에 대한 정확한 답은 팀장이 아닌 팀원들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인정받는 팀장이라면 말 그대로 팀원들에게 인정을 받을 테니까요. 이런 팀장들이 일하는 목적은 성과 그 자체가 아니라 팀원의 성장에 있습니다. 또 이들의 성과는 곧 팀장의 성공으로 연결되고요. 반면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는 팀장은 성과만을 목적으로 둡니다. 팀원은 그저 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을 실행하는 장기짝 같은 존재입니다. 물론 성과를 위해 팀원을 활용한다거나 그 팀원이 뛰어나서 스스로 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가 같은 것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팀원이 자신의 성장과 팀장의 태도에 대해 느끼는 차이는 분명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4개의 스토리가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거 다 내용이 괜찮거든요. 저는 다 꼼꼼히 읽어보진 않았지만 내용이 전반적으로 괜찮았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팀장으로 일한다는 것, 그 책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미션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을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지가 않아요. 저는 잘 나오고 있을까요? 너무 앞에 있구나.